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요, 오늘 5일 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요,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월 10만 원이던 금액도 2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후보의 잦은 선심성 행보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아동 자녀를 둔 부모들의 표심을 의식한 제안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페이스북에 올린 어린이 정책 발표문대로라면 아동 학대나 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각종 보호책을 강화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동에 대한 그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늘린다고 해서 아동수당법상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통한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18세 미만이면은요, 대부분 중고등학생 아니겠습니까? 원래 아동복지법상 아동 나이는 18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 사회적 통념상 중고생들까지 아동수당을 준다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질 겁니다. 특히 지금은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 전국에서 퍼주기 공약은 건전한 선거 풍토를 해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후보는요, 전날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과 탕감, 저금리 대환 대출, 정책자금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영업자들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장사해가지고 벌어들인 영업이익 가지고도요, 금융기관의 이자 비용 충당도 안 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영업자들 지원할게 하는 건 바람직하죠. 그런데 지금 내수 침체로요,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수 침체로 그런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을 대출해주고 일부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과도하게 성급한 공약은 우리 국가 재정 부담에도 크나큰 부담이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재명 후보는 또 4.5일제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또 정년도 연장하고 노란봉투법 개정도 지금 약속했는데요. 이것은 기업 사정은 지금 외면한 채 근로자 표심만 겨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반기업이에요, 반기업. 친노동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업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세금도 많이 낼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외국으로 다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안도요, 이 후보가 강조한 거 아니에요. 지역사랑 상품권 4천억 원이 끝내 반영됐습니다. 에? 지역사랑 상품권이요. 일시적으로 이런 상품권 발행하게 되면은 전통시장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경제가 활성화되긴 되는데, 이런 포퓰리즘 정책 가지고 일시적인 것으로 해결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쌀 가격 보장을 위해서 내건 양곡관리법 개정안도요, 지금 4번째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양곡관리법 발의할 때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렇게 양곡관리법을 또 개정하는 것은 바로 뭐냐, 농민들 표를 의식한 행보로 비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둔 정당은요, 유권자들에게 오로지 국가와 사회를 살릴 정책 비전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그냥 기존 관행을 고치고 말이죠. 민생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만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동수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현금 살포 확대는 쉽지요. 그러나 효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지수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일, 여야를 떠나서 진보다 보수다 떠나서 공직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돼야 돼요. 이게 급선무입니다. 퍼주기 공약 이런 행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퍼주기 공약 정책은요, 평상시에 자영업자를 살리고 민생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더불당에서 발의하는 법안들 보게 되면요, 물론 민생 법안도 있지요. 그런데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법률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말이죠, 언론사들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홍보해달라고, 특히 사전투표 6월 3일 날 선거가 있는데요, 본투표가 5월 29일 목요일하고 30일 날 이틀간에 사전투표가 있는데 꼭 사전투표 참여해달라고 말이죠, 모든 언론들이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홍보비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6월 3일 날 공정선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좋아요. 사전투표 좋은데, 김용빈 사무총장 사전투표 하는데 사전투표 지역의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는 걸 관철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관철시키지 않고서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전투표 제도가 2014년부터 시행했는데요, 국외 부재자 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에서 계속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이거 부정선거 막지 못하면 하나만 합니다, 이거. 언론들이 철저하게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권력 분립이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인데 여기에 3부인데 4부까지 하면 언론도 해당이 됩니다. 언론이 중대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홍보하는 대가로 말이지요, 광고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지, 이렇게 부정선거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간다는 걸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주장한 대로 당일 투표를 이틀간,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 투표를 이틀간 하고 수개표 해야 됩니다. 전자개표 하지 말고. 그래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퍼주기 공약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